네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 많이 덥네요. 그죠? 네. 조만간에 저기 태풍이 하나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비 피해 없으시도록 아무튼 주의를 좀 많이 하시고 대비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오늘 저녁 방송에는 지수가 요즘에 좀 약세를 보이거든요. 좀 이제 뭐냐면 어거지로 빠지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서 좀 신경을 좀 쓰시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오늘 지수가 왜 약세 흐름을 보이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개별주 테마주 쪽에 최근에 급등 많이 했던 게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죠. 어제는 2차 전지가 무너졌었고, 근데 오늘은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시원하게 아주 쫙 빼버렸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중에서 포스코는 조금 올라왔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쭉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시간에도 보니까 뭐 시간에서 뭐 여기 상한가한 것도 있더라고요. 파버나이트 상한가하고 오디텍, 뭐 디딤, EMF 이런 것들 상한가한 것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뭐 끝났거나 죽은 게 아니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지수부터 잠깐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지수가 좀 약세름을 보이는데 2주 전, 3주 됐구나. 이제 3주 전에 그 포스코홀딩스가 난리를 칠 때 7월 26일이거든요. 날짜도 안 잊어먹을 것 같아요. 7월 26일 날 포스코홀딩스가 70만 원을 찍었죠. 정확히 76만 원. 그래서 이때 뭐 에코프로 뭐 날라가고 막 금양 이런 거 막 솟구치고 뭐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그죠? 그때 이제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어요. 또 보여드리면 코스피 쪽에는 거래 대금이 그날 36조까지 나왔고요. 평상시에는 한 10조 정도 나와요. 10조. 근데 평상시보다 3배, 4배 많게 4배나 많이 나왔죠. 근데 그 36조까지 늘어났던 코스피 거래 대금이 최근에는 계속 줄어들다가 지금은 11조 원, 12조 원 나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지난주 그때 26일 날 난리 쳐가지고 막 36조까지 늘어났었고요. 그 뒤로도 뭐 16조 원, 뭐 15조씩 나오다가 이제 원래대로 11조, 12조 원 이 정도 나옵니다. 요즘에 이 정도 나오면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디 관공서나 아니 병원 가시면은 왜 거기 혈압 재는 거 있잖아요. 혈압 재시면 어떻게 나와요? 정상으로 나오시죠? 딱 그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요.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코스닥 쪽 거래대금도 그때 26조까지 늘어났었어요. 여기 보시면 26조 찍었을 때죠. 7월 26일날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얼마 나오냐면 12조. 아까 코스피랑 똑같죠. 여기도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것도 평상시보다 많은 건데 아무튼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의 과도한 쏠림 때문에 엄청나게 늘어났던 거래대금은 정상을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지수가 보면 알게 모르게 살살 빠지거든요.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아니 뭐 그때도 21선 안 깨고 잘 버티고 있었는데 요번에 보면은 막 주르륵 떨어지죠. 8월 초부터 잘 가나 싶었는데 또 주르륵 빠지잖아요. 거래도 좀 있습니다. 조금. 그리고 코스닥도 보면은 좀 신경 쓰이게 자꾸 빠져요. 저번에 나스닥이 급락해도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는 급락 안 했거든요.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 당해도 우리나라는 안 빠졌었어요. 맞죠?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일주일 넘게 슥 이렇게 빠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재수없게 빠지는 겁니다. 표현이 제일 적당한 표현인 것 같은데 좀 보기에 좀 재수가 없잖아요. 그냥 가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죠. 거래도 조금 늘어나면서 이게 왜 그러냐면 기관이 팔아서 그래요. 네, 오대진님 어서오세요. 네, 저녁방송 때 뵙는 거 오랜만인 것 같네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하고요. 낮에 이거 다 했던 건데 낮에 회원들한테 일부러 다 해놨어요. 미리. 네, 양해를 구해서 오늘 밤에 이 얘기는 할 건데 미리 한다고 낮에. 네, 여기 낮에
저기 방송 들으신 우리 정의원들은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한 번만 더 들으세요. 저녁 때 이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차트를 이렇게 바꿔드릴게요. 최근에 있잖아요. 기관이 되게 많이 팔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래요. 기관이 많이 팔아서 이런 건데 오늘도 보면은 기관이요. 어때요? 많이 팔죠? 4천억 원 이상. 금융투자가 제일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금융투자에서 물량을 이런 식으로 많이 내놓으면은 지수가 흐름이 좀 그래요. 네. 여러분들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요. 시장에 호재, 뭐 악재 나오는 것도 없는데 그냥 자꾸 빠져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10종 팔고 기관 때문이고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이름 증권. 요거거든요. 네. 외국인은 별로 안 팔아요. 심지어 코스닥은 샀고. 네. 이게 이제 기관이 판단 말이죠. 지금 이거를 이제 일별 현황으로 보시면 이래요. 이게 거래소인데 최근에 8월달 들어서 기관이 계속 갖다 때리죠. 많이 팔아요. 누가? 금융투자하고 연기금도 평소보다 많이 팔아요. 네, 8월 초고요 이게. 그리고 그 2차전지 난리지겼을 때 있죠. 그때도 기관 많이 팔았어요. 네. 외국인도 파기는 파는데 기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기관이 거의 들이붙습니다. 계속. 특히 금융투자가 최근에 많이 매도하죠. 그러니까 지수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도 좀 파는데 기관도 덩달아 팔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종목 장세니까 종목에 더 신경을 쓰시면 되죠. 근데 이제 지수가 너무 이상하게 빠지니까 체크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가총액,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쭉 한번 볼게요. 보면 삼성전자인데, 자, 차트를 이렇게 드릴게요. 외국인하고 개인이 사는 거는 일단 치우고 기관의 매도 매수만 잘 보세요. 삼성전자인데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모습이 좀 부정적이죠? 왜 이러겠어요? 이 인간들이 팔아서 그래요. 자꾸 팔어. 아니, 전 개인적으로 그런 게 뭐냐면 기관이 사주지 않을 거면 그냥 팔지라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응? 중요한 타이밍에 꼭 팔아요. 응? LG 에너지 솔루션 자꾸 떨어지죠? 차트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기관이 팔아서 그래요. SK하이닉스 자꾸 떨어지죠? 기관 때문에 그래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약간 올라요, 이거는 최근에 기관이 사서 그래요. 포스코홀딩스, 자 이거 기관 다 때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LG와 주가 이상하죠? 기관이 그래서 기관이 팔아서 그래요. 삼성 SDI 주르륵 녹아내리죠? 기관이 팔아서 그래요. 현대차 자꾸 줄줄줄 흘러내리죠? 기관이 팔아서 그래요. 네이버는 올라오죠? 기관이 사서 그래요. 포스코 퓨처엠 자꾸 떨어지죠? 기관이 팔아서 그래요. 자,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기아 떨어지죠? 기관이 팔아서 그렇고요. 카카오 애매하죠? 기관이 애매해서 그래요. 사자는 건지 팔자는 건지 애매하죠? 셀트리온 떨어지죠? 네, 기관이 팔아서 그래요. 현대모비스 쭉 떨어지죠? 기관이 팔아서 그렇고요. KB금융 조금 오르죠? 기관이 사서 그렇고요. 삼성물산 애매하죠? 얘도 애매해서 그래요. 신한지주 조금 올랐죠? 기관이 사서 그렇고요. SK이노베이션 상태가 이상하죠? 네, 기관도 이상해요. LG전자 갑자기 주르륵 흘러내리죠? 기관이 팔아서 그래요. 여기까지 봅시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꼴 보기 싫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포스코를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에 포스코가 싫어요. 네. 예, 어서오세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기관이 자꾸 뭘 팔아요. 대형주에서 자꾸 뭘 팔아. 네. 그러니까 지수도 재미없고 우리나라 업종 대표주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기관이 팔아서 그런 거니까 뭐 신경을 안 쓰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신경 쓴다고 해서 기관의 매도세가 멈추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기관들 욕을 한다고 해서 그 매도세가 매수세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맞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늘 이제 기관이 매도를 많이 할 때 회원들한테 항상 해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관은 저렇게 팔다가 다시 사게 돼 있다. 사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손해보고 뭐 수익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항상 고객의 돈이 있어요. 자기 돈 갖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구니에 있는 주식을 막 내다 팔아요. 그럼 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사요. 왜?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야지 월급도 받고 하는 거니까 다시 사게 돼 있어요. 또 샀다가 또 팔고 막 그래요. 그 맨날 하는 게 뭐냐면 바구니 이제 바스켓이라고 하잖아요. 바스켓을 채웠다가 비웠다가 채웠다가 비웠다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6월 말하고 7월 초에 기관이 그래가지고 잠깐 증시가 좀 힘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 코스피 지수 보시면 6월 말 7월 초에 여기 있죠. 여기 이때 보시면 기관이 이렇게 팔았거든요. 그때 기분이 좀 안 좋았거든요. 기억 안 나세요? 7월 초에 그때 지수가 이렇게 빠질 때 이거 기관이 팔아서 그런 거라니까. 그때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기관이 팔아서 그래요. 이거는 종목이 아니고 코스피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코스피에서 기관이 이렇게 파니까 그 순간적으로 떨어졌죠. 나중에 다시 산다니까. 이제 여기 보면 또 쭈르륵 떨어지잖아요. 기관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천년 만년 팔진 않고요. 다시 삽니다. 다시 사면 다시 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수 떨어지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신경 쓰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지수가 약세인 원인은 요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여기 초전도체 관련주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그죠? 네, 이거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그 뭐 초전도체 관련주 지금 뭐 들고 있다, 갖고 있는 분들 1번 찍어 보시고 갖고 있진 않은데 그냥 관심은 간다 2번 찍어 보시고요. 초전도체 관련주를 가지고 있다 1번, 가지고 있진 않지만 관심은 있다 2번, 아 난 관심 없어요 4번. 관심 없다 4번. 지금 보세요. 있으세요? 4번 찍으신 분은 없네, 그죠? 네.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아침에 잘 가고 있었어요. 제가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꼴 보기 싫어요 그랬죠, 그죠? 그 2차전지 관련주들이 어제 얘기드렸지만 차트가 다 깨졌거든요. 깨졌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거든요. 이게 차트가 약간 달라요, 이거. 근데 오늘 이게 아까 이제 13% 양봉으로 급등 마감을 했어요. 거래도 제법 들어왔고, 이거 나쁘지 않아요. 다른 포스코, 엠텍, 뭐 스틸리온, DX, 포스코홀딩스 다 이제 차트 깨지고 막 그랬는데 이거는 아직 덜 깨졌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아침에 잘 보시면 아침에 조금 올려놓고 장중에 그냥 흔들흔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잘 보시면 2시부터 2시 이후에 갑자기 쫙 올리죠. 거래도 갑자기 많아지면서 2시부터 올리잖아요. 이게 왜 그랬냐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늘 강세 마감한 이유가 저기 초전도체 관련주들이랑 경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라이벌 관계가 되어버렸거든요, 요즘에. 왜냐면 포스코 저기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막 급락할 때쯤에 태어난 게, 그때 태어난 게 저기 초전도체 관련주예요. 잘 보시면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 나오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27일부터. 서남이 우두머리잖아요. 27일날 잘 보시면 여기서 25일날 들었다가 26일날 음봉 하나 꽂아놓죠. 그리고 27일날 21%까지 급등했다가 다시 약간 내려오더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28일부터 그냥 제대로 확 뽑아버렸다고 그러죠. 근데 이게 포스코홀딩스의 고점이 얼마냐면 날짜가 26일이에요. 26일, 그 다음에 27일. 그러니까 요거에 이제 딱 꼭지 찍고 나니까 그때부터 날아가기 시작한 게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서남이 보시는 것처럼 진짜 여태까지 음봉 하나 없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시작한 가격대가 대충 3,000원부터 급등이 나온 건데 대략적으로 오늘 15,000원 찍었으니까 5배 올라왔잖아요. 2주 만에 5배 올라왔어요. 그것도 심지어 중간에 하루는 거래 정지를 당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많이 올라왔죠. 이게 막 올라오다가 오늘 급락했거든요. 하한가 들어갔는데 하한가 딱 급락하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슥 올라오더라 이거죠. 언제부터? 2시부터. 이게 왜 그러냐면 선한 분 차트를 보시면 괜찮았어요. 2시까지는. 이게 뭐냐면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가 아침 9시고요. 아침부터 이제 급등 출발해가지고 막 올렸어요. 여기까지. 이게 몇 프로까지 급등했던 거냐면 2% 되겠네요. 그죠? 네. 20% 넘게 쭉 급등을 하고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막 이러면서 1시 후에 좀 쉬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2시부터 갑자기 주르륵 급락하면서 하한가까지 푹 담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한가를 왜 갔느냐? 이게 이제 막 급락하고 막 곤두박질 치니까 그때부터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포스코홀딩스가 거꾸로 그때부터 막 탄력을 받아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 둘이 지금 경쟁 관계가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금양하고 에코프로는 따라오지도 못했어요. 포스코만 간 거였어요. 오늘은 2차 전지하고 2차 전지 얘기는 뭐 할 거 별로 없고 초전도체 관련 주들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기법 강의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경험이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서남이 하한갈 간 이유는 기사가 이런 게 나왔어요. 이런 기사 나올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뭐 되네 안 되네 이런 기사 막 나와가지고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할 거라고 이 얘기 했었죠. 네.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여기 우리나라 초전도체라고 얘기한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다 라고 발표를 했대요. 그래서 급락하는 건데 누가 그랬냐면 여기 미국 메릴랜드대 응집 물질 이론센터 약어로 CMTC. CMTC가 상온 상압 초전도체로 추측되던 물질 LK99에 대해서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제가 뭐 이쪽 출신이 아니라서 여기 얼마나 유명한 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했대요. CMTC는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을 통해 SNS에 올렸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얘기했대요. 슬프지만 우리는 이제 게임이 끝났다고 믿는다.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LK99는 상온, 심지어 저온에서조차 초전도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저 매우 높은 저항을 가진 저품질의 재료일 뿐이다. 진실과 싸우는 건 아무 의미도 없다. 데이터가 말했다. 라고 덧붙였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하한가에 갔죠. 누가? 하한가까지 갈 필요는 없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하한가를 줄줄이 들어갑니다. 서남이 하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덕성은 하한가 바로 직전에서 끝났죠. 29.4%. 사실상 하한가죠. 그 다음에 성원 마이너스 24%, 모비스 마이너스 25%, 파워로직스는 하한가 거의 찍었었죠. 이것도 근처 갔다가 저긴데 오늘 다 난리들이 났었죠. 이게 분차트를 보시면 이제 5분봉으로 보죠. 2시까지는 다 멀쩡했어요. 멀쩡했고 막 상한가 이거 파워로직스는 상한가 들어가다가 날벼락 맞은 거예요. 상 타신 분들은 오늘 아마 저기 지금 아마 술 먹고 있을 거예요 지금. 상한가 가다가 갑자기 저 기사 나온 바람에 하한가 갔다. 고점 12,500원, 저점 7,140원, 종가 8,000원. 얼마 손해본 거예요? 종가 기준으로 30% 넘게 손해본 거 아니에요 지금. 하한가인데 맞은 거죠. 네. 그렇죠? 네. 아무튼 이게 지금 오늘 말이 많았어요. 말이 많았다. 거의 한 40% 가까이 손해본 거죠. 고점에 샀으면.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차트를 분석할 게 아니고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고급 강의인데 이 종목들이 오늘 원래 음봉을 하나씩 맞기는 맞아야 됐어요. 맞기는 맞아야 됐는데 이게 제 생각은 그래요. 아마 이제 오늘 아까 그런 기사가 안 나왔었으면 그냥 대충 뭐 상한가 갈 거는 가고
상한가 못 가는 것들도 많이 있겠죠. 그럼 대충 그냥 꼬리 달고 적당히 끝났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음봉이 하나 나오긴 나왔을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선암을 잘 보시면 분차트 보기 전에 이걸 잘 보세요. 올라가는 동안에 밑에서 5배는 올라왔는데 거래란다. 음봉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맞죠? 하나도 없었다. 그럼 어딘가에서는 음봉이 센 게 하나 나와요. 이 정도 급등하면요, 솔직히 하한가나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2주 동안에 5배는 올라왔잖아요. 5배. 응? 그러면 음봉이 하나도 없이 5배는 올라왔으면 중간에 음봉이 하나 나온다니까요. 그럼 그 음봉이 뭐 10%짜리나 5%짜리 그만하고 조그만 거 나오겠습니까? 올라간 게 있으니까 거의 하한가인데가 나와요. 옛날에 상한가가 15%였던 시절에는 음봉 하한가 2개씩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30%짜리 하나 정도 각오해야 돼요. 원래 어차피 어딘가에서 나왔을 거란 말이죠, 이게. 근데 아까 기사 나와서 갑자기 들어간 거예요. 갑자기. 어제 대량 거래를 터뜨려 놓고도 어제 이 거래가 얼마나 많이 나온 거냐면요, 이 회사 상장 주식 수가 2200만 주거든요. 근데 어제 7000만 주 가까이 나왔어요. 3배 넘게 나왔어요. 3배. 그런 대량 거래가 터지고도 오늘 2시까지 계속 급등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급등한 채로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10% 넘게 상승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떨어진 거예요. 기사가 갑작스럽게 나와서 이해가 돼요? 이 종목들이 이제 오늘 잘 보시면 인지 디스플레이나 이건 꼭 무슨 피아노 건반 같이 만들어놨죠. 인지 컨트롤스 이런 것들은 세력이 아직 크게 해먹지도 않았어요. 이구산업 세력이 크게 해먹지도 않았어요. 이것도. 성원은 제대로 한번 해먹은 것 같긴 해요. 보이신 정도. 끝났다는 표현은 끝났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아무튼 아주 제대로 세력들이 이렇게 아주 맛있게 이렇게 요리를 해서 해먹은 것도 꽤 있지만 아직 덜 먹은 것도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좀 어려운 강의예요. 우리 기존 회원들은 제가 평상시 이런 설명을 많이 해놓기 때문에 이게 뭐 바로바로 설명해서 알아들으시는데 여러분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의 테마주 많이 안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갑자기 생겨가지고 생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테마주. 여태까지 초전도체 테마주가 있었나요? 없었죠. 사람들이 종목이 뭔지도 몰라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만약에 정말 이거 실현 가능한 거면은 노벨상은 따놓은 당상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뭐 아니면은 또 아닌 대로 또 여파가 크겠지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거칠게 가요. 제가 금요일날 그 얘기해드렸던 거 또 얘기해드리지만 심장이 크신 분들 해보시라고. 재밌을 거라고. 근데 자신 없으면 아예 근처도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단타 칠 때. 이게요,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라고. 이럴 때는 누굴 먼저 보는 거냐면 처음에 상승을 시작한 거 누구예요? 선암,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예요. 상한가 2개밖에 안 나왔는데 세 번째에서 상한가가 안 나와서 그래요. 파워로직스 상한가 2개, 세 번째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고, 덕성은 상한가가 3개가 나왔죠. 둘, 셋. 맞죠? 그리고 하루 쉬고 넷. 총 4개 나왔어요. 선암은 상한가로 따지면 하나, 둘, 셋. 거래정지 하루 되고, 뭐 공식적인 상한가 아니지만 이거 다 합하면 상한가 하나 상한가 더 나왔다고 봐야죠. 비공식 상한가. 그러니까 상한가가 3개에서 4개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맥주 3병에 안주 하나. 이게 뭔지 아세요? 맥주 3병에 안주 하나. 예전에 요즘에는 저도 몰라요. 요즘 술을 끊어가지고 술 안 먹은 지 거의 10년 됐거든요. 2014년도에 끊었으니까 이제 10년 됐구나 이제.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술집을 아예 안 갑니다. 술을 끊었더니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싹 정리되더라고요. 여기 요즘에 불필요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드신 분들 저기 술 끊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 카톡 끊으세요. 카톡. 아니면은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싶으시면 주변 사람들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해요. 돈 좀. 싹 정리됩니다. 별의별 놈들 다 나옵니다. 조금 부르지 마시고 좀 크게 부르세요.
아셨죠? 억 단위 부르지 마시고 적당히 그냥 약간 크게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람 다 도망가고 진짜들은 다 남고. 다 아시는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또 원희가 더 욕을 했죠, 그죠? 술 얘기하다가 이게 맥주 3병이 안주 하나가 뭐냐면 양봉 상한가 3개 나오면 음봉 하나 나온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맥주 3병 시키면 따로 안주 안 시켜도 기본 안주 줬거든요. 옛날에.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예요? 상한가 3개에 하한가 하나는 기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메릴랜드 대학교 막 무슨 센터라고 하는데 거기 아세요? 난 모르겠는데. 네. 모르겠다고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 너무 세게 얘기하지 않아요? 과학자들은요, 근거와 데이터, 그죠? 이걸 팩트를 갖고 얘기했다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러나 너무 저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중국의 무슨 대학교에서는 또 맞다고 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실험 조건이라는 게 저게 다 틀릴 텐데, 근데 너무 자신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SNS입니다. 네. 그 기사 하나 나왔다고 해서 막 하한가 가는 거 보면서 아이고 정신없게 하는구나 막 이랬거든요. 네. 세력을 욕하는 게 아니라 개미들이 정신이 없는 거지. 메릴랜드에 있는 저 대학교 이름 처음 들어봤는데 메릴랜드 대학교 들어봤는데 저런 연구소가 있는데 난 처음 들어봤다고요. 있는 그들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까 저 뉴스가 나와서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그냥 어차피 한번 나와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저 1번 한번 찍어주실래요? 네. 오랜만에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이해 가세요? 경거망동할 게 아니란 얘기죠. 이게 좀 어려운 강의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해 가세요? 이해 안 가시나요? 거의 안 찍으시네. 어렵습니까? 맥주 3병에 안주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이거 고급 강의라 했잖아요. 고급 강의. 아마 제 뒤에 그 김 실장님은 또 김 실장님이 또 그 본인도 실력이 되게 있으신 분이라서 그분은 또 그분 스타일에 맞게 설명을 아마 하실 것 같더라고요. 설명 잘 하시니까 김 실장님도. 네. 이따 제 방송 끝나고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전문가마다 약간 견해가 다를 수 있거나 견해가 똑같아도 생각이 똑같아도 그걸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이 틀리겠죠. 네. 자, 이걸 보시면 뭐냐면 1번을 지금 거의 안 찍으십니다. 네. 자,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그 이구산업은 마이너스 6%밖에 안 빠졌고요. 고르제강 아시죠? 고르제강도 상한가는 나왔던 건데 이거는 마이너스 15%밖에 안 빠졌어요. 한양 ENG 이것도 앞에서 많이 갔어. 상한가는 나왔었는데 상한가 아니구나. 22%짜리인데 마이너스 9%밖에 안 빠졌어요. 아니 이런 게 더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북일신동도 마이너스 19%밖에 안 빠졌어요. 어제 상한가 갔는데. 근데 왜 대장인 서남과 상한가 4개나 나온 덕성은 하한가에서 끝났냐 이거예요. 서원도 하한가 직전이죠. 이거 상한가 3개 나왔어요. 안 이상하세요? 모비스 상한가는 없지? 상한가 하나 있나? 하나 있다. 근데 이것도 많이 갔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오늘 거의 하한가나 하한가 직전에 끝났단 말이에요. 하한가 직전에 끝난 친구들하고 아닌 친구들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게 모르신다니까요. 네. 너무 자세하게 얘기 안 할 겁니다. 이런 거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으시면 회원으로 들어오세요. 여기서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할 거예요. 투자 경고 종목이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죠? 투자 경고, 투자 위험 예고, 뭐 투자 위험, 투자 경고 예고, 뭐 투자 주의 쭉 있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투자 경고가 뭐겠어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옛날 이름 감리 종목. 투자 경고 지정 예고의 요건. 단기 급등 시에는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했을 때 뭐 이런 요건들이 있어요. 이건 투자 경고 지정 예고고요. 투자 경고 지정은 뭐라 있어요.
이것까지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왜 되겠어요? 예, 급등을 너무 세게 하니까 너 조심해라 그 얘기예요. 너 5일 전 가격보다 60% 올라가거나 뭐 이러이러한 거에 걸리면 내가 너를 투자 경고에 지정을 하고 내가 너를 옆에서 계속 지켜볼 거야 이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감리 종목이 옛날 이름이 옛날에 이거를 투자 경고 종목이라고 안 하고 감리 종목이라고 해서 감리. 요즘에 LH 뭐 무량판 아파트 뭐 부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 GS건설의 순살자이 그 지하 주차장 무너져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네.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감리. 감리가 뭐예요?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고 여자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감리가 뭐죠? 공사를 잘 했나 안 했나 감독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점검하고 확인하는 데잖아요. 똑바로 했나 안 했나 그죠? 네. 옛날에는 주가가 막 급등하잖아요. 심하게 급등하면 어떻게 했냐면 네, 주가가 막 이제 옛날에는 이제 한 15년 전에는요 상한가가 4개가 나오면 상한가 4개 그때마다 달라요. 이제 법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등을 막 하면은 감리가 붙어요. 감리. 왜 붙어요? 세력이 이제 올리는 상한가가 4개나 나왔으면은 3, 4개가 나오면 뭐 세력이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리가 착 붙습니다. 금감원에서 이제 붙여요. 네. 저것들 뭐 하는지 감시하라고 딱 보내요. 감리를 하는 거예요. 감독. 그렇죠. 감독관을 붙이는 거예요. 시세 조정 하나하나. 그러면 세력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가격을 피하려고 하겠죠. 이해가요? 이게 예를 들어서 투자 경고 종목 옛날 감리 종목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 5,000원을 넘어가면 감리가 붙어요. 그러면 가격을 4,990원에 맞춰놓고 끝나요. 자, 이해되셨으면 7번. 옛날에 이렇게 해놓고 끝났다니까. 네. 그러면 감리가 안 붙어요. 그러면 이제 세력이 그때부터 이제 좋아라 해가지고 막 올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 쉬었다가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피해가는 거죠. 너희들 여기 5,000원 넘어가면 내가 감리 붙인다. 4,990원이 끝나요. 예를 들자면. 실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 이틀 있다가 급등하고 또 막 그래요. 옛날에 오죽하면 감리 기법이라고 했어요. 감리 기법. 제가 그 킬러였거든요. 감리 기법. 지금은 안 먹혀요. 이게 이제 그 옛날 감리 기법 그런 거예요. 이걸 왜 보여드렸겠어요? 자, 보세요. 투자 경고 지정일이 언제죠? 뭐 7월 28일, 8월 4일 쭉 돼 있죠. 덕성이 오늘 하한가에 끝났죠. 하한가라고 할게요. 뭐 약간 한도가 비긴 하는데 하한가라고 할게요. 덕성 투자 경고죠. 덕성은 우선주가 있거든요. 덕성우 이 친구 어떻게 됐어요? 투자 경고 종목인데 오늘 하한가 같죠. 서원 마이너스 24% 투자 경고 종목이죠. 모비스 투자 경고죠. 서남 투자 경고죠. 이해 안 가세요? 투자 경고 종목만 오늘 과하게 빠졌잖아요. 그러면 투자 경고에서 풀리고 감리가 빨리 떨어져 나가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이쪽은 아예 7번을 아예 안 쓰고 있네. 이걸 이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맨날 무방에서 이렇게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도 시간이 안 돼. 시간이. 제가 시간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한테 시간 안 주는 거죠. 맨날 무방만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만 좀 떠돌아다니시고 들어와서 하시라니까요. 편하게. 무방이라서 대놓고 얘기도 못 하겠어요. 이게 뭐예요? 투자 경고 종목만 하한가 같잖아요. 근데 투자 경고가 아닌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한가 안 갔잖아요. 적당히 하고 끝났죠. 적당히 하고. 이게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거지. 이해 정말 되셨으면 저 7번 한번 더 찍으시고. 끝난 거 아니라니까 이거. 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나중에 당한다니까. 네. 오랜만에 왜 이렇게 번호를 찍으라고 하겠어요? 이해하셨나 확인하려고. 네. 이쪽에 여기 어디에요 여기? 이쪽은 아예 안 찍으시네. 7번 유튜브 쪽에. 어렵죠?
이게 또 뭔 얘기예요 이러면서. 이게 20년도 더 된 기법이에요 이게. 모르는 사람 많다니까요. 즉 결론이 뭐냐면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결론, 음봉 첨 나왔다. 선왕은 음봉 첨 나왔습니다. 음봉 첨 나왔고 나올 자리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 기사가 없었으면 오늘은 장대 항목 마감했을 수도 있지만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음봉 나왔을 거예요. 왜? 오늘 급등 마감했으면은 다 거래 정지 당하거나 3일 동안 단기 과외 완화 조치 그거 들어가잖아요. 그 뭐야 단일가 거래 그거 들어간다니까요. 이해 안 가세요? 오늘 이거 안 맞았어도 어차피 내일이나 내일 모레 어떤 방법으로든 거래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거래 정지시키거나 음봉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어차피 나올 거 나온 거라고. 아까 제가 그러잖아요. 이상하다. 아까 메릴랜드 대학교? 네. 제가 또 얘기해 드리지만 여기 연구소 들어보셨어요? 난 처음 들어봐요. 무식해서 죄송합니다만 응집 물리이론센터 난 처음 들어본다니까. 저도 다큐멘터리 좋아하고 이것저것 이제 잡지식이 많이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처음 들어봅니다. 이 사람들 너무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틀리면 어떡할 건데. 응? 말을 너무 자신있게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 하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서남 오늘 종가에 좀 잡았는데 내일 더 사도 될까요? 환장해요 진짜. 그런 분들 꼭 나와요. 꼭 나온다니까. 이런 종목을 여기서 매매하시면 웬만한 사람은 일반 사람이면 심장이 못 견뎌요. 심장이 못 견디신다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후발 투자는 아직 끝이 안 났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보니까 완전히 동일한 재료는 아닌데 우리로라고 해서 이게 양자 컴퓨터 그걸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초전도체 얘기 나와서 또 간 게 있어요. LK99랑은 상관이 없는데 초전도체 이슈로 급등했다니까요. 처음에 여기 KCS 있죠? KCS가 여기에서 서남이랑 저기 덕성 같은 거 급등할 때 처음에 따라서 급등했어요. 왜냐면 이게 양자 암호 통신인가 그거 관련 주거든요. 근데 어제하고 오늘, 특히 오늘 이거는 장중에 20% 가까이 급등했다가 내려왔어요. 끝난 거 아니라니까. 옵티시스 있죠? 이것도 처음에 KCS랑 같이 움직인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거래가 요만큼 밖에 없었는데 오늘 그보다 거래가 훨씬 더 많이 나와서 들었다 놨어요. 바닥에 있잖아요. 끝난 거 아니라니까. 그리고 엑스게이트. 이것도 처음에 서남이랑 덕성 막 급등할 때 처음에 살짝 움직였다가 2, 3일 끌려 내려왔거든요. 다시 올라가잖아요. 끝난 게 아니라니까. 하나 더 있어요. 저 CG트로닉스. 이건 신규 상장한 지 한 4일째 밖에 안 되는 종목이라 모르겠어요. 패스. 그리고 다원시스도 얘기 나오지 않았었나요? 오랜만에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닌 척 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고양이처럼 눈 야시시 떠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고양이 요즘에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야옹이처럼 웅크리고 있는 거 같아요. 끝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내일 아침에도 용감하게 막 이런 거 잡지 마시고. 이 패턴은 주식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근데 여기서는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기초 지식이 좀 쌓여 있어야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설명을 여기서 세게 못 하겠어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쪽이 과하게 빠지니까 포스코홀딩스가 아침에 막 흔들흔들 대다가 좀 올라간 거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올라간 거예요. 잘 보시면 윗꼬리가 없죠. 윗꼬리가 없다는 얘기는 끝날 때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마지막 동시호가에서 약간 더 올라가서 끝났거든요. 그럼 이런 케이스들은 다음날 아침에 하락 출발해요. 통상 그래요. 오늘 뭐
거의 통상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 확인해 보시면 될 텐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시 넘어서 저기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폭락하니까 그때 가서 이게 급등을 했죠.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들은 뭐냐면 자, 쭉 올라갔다가 동시호가 들어갈 때 갭을 띄워서 끝났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이거 어때요? 이것도 끝날 때 다 돼가지고 쫙 끌어올린 다음에 끝났죠. 그리고 포스코 스틸리온 장 막판에 막 올린 다음에 동시호가에서 약간 더 높게 끝났죠. 이런 케이스들은 다음날 아침에 하락 출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통상 그렇습니다. 어제 종가 부근에서 무리하게 올린 거를 반납하고 시작해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끝까지 막 밀어냈으니까 서남 이런 게 끝까지 막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반대편에서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테마주 경쟁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조정 같은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편안하게 보세요. 그리고 아까 그 얘기 안 해드렸구나. 오늘 그 개별주들이 약간 투매가 나온 게 약간 투매 나왔어요. 왜 그랬냐면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코스닥 지수가 기관의 매도 때문에 21선이 깨져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21선을 깼고요. 오늘도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는 2차전지 막 금양이라든지 특히 에코프로 비하면 코스닥 대장이잖아요. 이게 21선을 깨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어제는 소형주들 딱 코스닥 소형주들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오늘은 지수는 지수대로 깨지고 있고 에코프로나 이런 거 약간 양봉 나왔거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2차전지주가 또 올라가니까 약간 개미들이 투명한 거예요. 왜냐면 자, 코스피 지수는 코스피 지수대로 21선을 깨트려서 내려왔죠. 개미들은요 21선 깨지면은 되게 힘들어요. 별것도 아닌데 이거. 코스닥 지수도 지금 기관의 매도세 때문에 21선을 깨면서 내려왔죠. 거래가 늘어나면서 최근에. 네, 그러니까 개미들이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전지가 아까 막판에 쭉 올라가니까 야 2차전지 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그런 게 기본벅이 돼가지고 오늘 투매가 좀 나온 겁니다. 살짝. 근데 또 감아 올리겠죠. 맞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번에 그 시간이 없어서 그 마무리를 못 져드렸는데 코로나 테마주는 제가 자꾸 안 좋게 얘기하죠. 최근에 코로나 진단키트 막 그래가지고 막 슈마시스, 뭐 신풍제약, SD 바이오센스 이런 것들 막 올라왔는데 SD 바이오센스 올라간 거 다 반납했죠. 시젠도 올라오다가 막 다 떨어졌어요. 그죠? 원위치, 진원생명과 올라간 거 지금 반납하고 있거든요. 지금 슈마시스도 오늘 마이너스 11% 떨어졌고요. 왜 2차저 저기 그 코로나 관련주 하지 말라 그랬냐면 더 죽겠는데 무슨 코로나입니까 지금. 그 뭐 자꾸 언론에서 자꾸 코로나 뭐 얘기하는데 회사 두 개 보여드릴게요. 모더나 지금 신저가나죠. 신저가라니까요. 어젯밤에 마이너스 6%인가? 마이너스 6% 급락했어요. 최대 9%까지 빠졌고 백신이 잘 안 팔리나 보죠. 그렇죠? 그리고 화이자도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놈의 코로나입니까? 정말 코로나가 이렇게 위기 상황이면 화이자랑 모더나 여기 주가가 낙폭과대도 심한데 강한 급상승이 나오겠죠. 아니잖아요. 네. 코로나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쪽보다는 여유가 있거나 좀 공부하고 싶거나 종목을 좀 찾고 싶으신 분들은 비만 치료제 있죠. 비만 치료제 쪽을 좀 살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비만 치료제. 네. 비만 치료제는 되게 비싸서 그걸 맞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네. 좀 덜 먹으면 되죠. 네. 살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덜 먹고 좀 더 움직이면 돼요. 맞죠? 네. 물론 그게 잘 안 되시니까 이제 살이 찌는 거긴 한데 지금 최근에 AI 의료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쪽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 최근에 저희 방에서 단톡방에 추천했던 대봉 LS라든지 인벤티지 랩이 이게 지금 비만 치료제 쪽으로 급등했거든요. 네. 이거 수익 많이 났어요. 인벤티지 랩도 마찬가지.
이거 이런 데서 추천했거든요. 대봉 LS도 마찬가지. 근데 이게 끝난 차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후발주자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비만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코로나 그러니까 바이오주에 관심이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보다는 뭐 임상 뭐암 이것도 뭐 좋겠지만 비만 치료제가 새로운 시장이 열리지 않겠나. 그쪽이 돈이 된다 싶으면 또 막 달려들잖아요. 벤처기업들 특히. 그런 쪽을 좀 관심 갖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은 어쨌든 여기 뭐예요? 아까 초전도차 관련주도 오늘 급락을 했는데 저렇게 급락도 하고 급등도 하고 저렇게 한다는 게 뭐예요? 저게 바로 시장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로봇 관련주도 지금 잘 가고 있고 레인보 로보틱스, 셀바스 AI 같은 AI 관련주들도 뭐 하고 있어요? 잘 돌리고 있잖아요. 시장이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막 이런 거 막 코로나보다는 다른 쪽을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9월달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 말이 추석인데 지금 이재명 씨가 지금 바람 앞에 등불처럼 아주 위태위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선주 하셔야 돼요. 대선주 하셔야 된다. 내년이면 대통령 뽑은 지도 이제 2년 지나요. 2년. 2022년도에 선거했고 내년 4월달 되면은 대통령 선거한 지 딱 만 2년 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절반 정도 남은 거잖아요. 대선주는 공식적으로 3년 전부터 움직여요. 공식적으로. 좀 빨리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지금 대선주 안 하시면 후회 많이 하실 겁니다. 저희 방에서 어제 사놓은 한모씨 한모씨 테마주 오늘 같은 날 급등하고 막 그랬어요. 안 팔았어요. 비싸게 팔아드리려고. 지금이 좋은 기회니까 열심히 종목들 찾으시고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저기 바깥에서 빙빙빙 날도 더운데 막 돌아다니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단톡방도 있고 라이브도 있고 문자반도 있는데 뭐 문의 주시면 제가 뭐 차이점, 공통점 이런 거 차이점 같은 거 설명 많이 해드릴 테니까 뭐 일단 들어오세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편히 오늘 밤 이제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제 뒤에 김 실장님 방송하시는데 아까 보니까 초전도체 관련주들 얘기 많이 하신다고 아까 써있더라고요. 잠깐만요. 보시면 초전도체 오늘 변동성이 심했는데 그 종목들 하고 그다음에 후속주도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셔가지고 돈의 흐름을 한번 쭉 한번 관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네, 내일 또 뵐게요.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